미래를 약속했고 어느 정도 확신도 있었고 그땐 고맙기만 했죠.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항상 늦가기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대학도 3수에서 갔고 군대 입영 날짜도 친구들은 예비군을 다니기 시작할 때 저는 훈련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 한구석에는 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취업 후 슬슬 적응되기 시작하던 시기에 회사 선배 소개로 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33살이었고 그녀는 29살이었죠. 연애 기간이 2년 넘어갔을 때였어요. 그땐 여자친구 나이가 30이 넘어 그런지 집에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자꾸 주변 친구들이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툭툭 던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사회에 들어와서 그런지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알면서도 모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언제까지 모른 척하고 있을 거냐고 했어요. 자기랑 결혼할 생각은 있냐고 물어보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그래서 저도 더는 미루지 말자고 생각했죠. 다음날 부모님께 결혼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근데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결혼하고 싶다는 말이 결국엔 돈을 보태달라는 소리였으니까요. 부모님은 제 손을 잡고 좋아하셨지만 그러실수록 제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늦가기 아들 때문에 부모님이 많이 힘드셨거든요. 심적으로도 당연히 힘드셨겠지만 금전적으로도 저희 삼수 생활 그리고 대학원까지 저에게는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말씀하신 적 없으셨지만 저는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에 대해 부모님에게 말씀드렸다고. 근데 나는 최대한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시작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 말을 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여자친구가 웃으면서 괜찮다고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날 여자친구에게 한 번 더 말했습니다. 행여나 헤어지자고 할까봐 걱정했었거든요. 여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뒤에 예비 장인 장모님을 뵈러 갔었습니다. 밖에서 간단하게 식사하자고 하셔서 괜찮은 한식당에서 모시고 정식으로 인사드렸거든요. 그때까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잘 마쳤어요. 당연히 여자친구도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렸고요. 양가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고 나서 웨딩 플래너도 찾아보고 결혼식장도 알아봤어요. 그러다 한 번은 결혼식장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비 장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밥은 먹고 알아보고 있냐고 하시면서 잠깐 시간 내서 식사나 함께 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곧바로 차를 돌려 모시러 갔습니다. 예비 장모님이 맛집을 알고 계신다고 해서 그리러 갔고요. 장모님이 저에게 웃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사위는 왜 신혼집 이야기를 안 할까? 다른 집 딸들 시집 갈 때 보니까 찾아와서 처음 하는 이야기가 신혼집이라던데. 집을 알아야 우리 쪽에서도 맞게 준비하지. 찾아보고 있는 거야? 아니면 이미 구한 거야? 하시며 신혼집에 대해 계속 물어보셨어요. 그때 옆에서 여자친구가 먼저 나서서 막더군요. 바쁘게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나중에 신혼집 정하면 그때 알려드린다고 하는데 예비 장모님이 웃으시며 벌써부터 남편 챙기려 한다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저희 계획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일단 경기권에 있는 작은 평수에서 시작하려 했거든요. 월급장이라 대출도 잘 받을 수 있었고 서울 근처로 옮기는 일은 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 신혼집 문제는 물고 물려서 상견례까지 이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후식이 나왔는데 저에게 신혼집 위치를 정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몇 군데 후보군을 정해놓고 고민 중이라고 조만간 결정해서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그렇게 상견례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오는데 예비 장모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러셨어요. 첫 시작을 서울에서 해야 앞으로가 편하다고. 서울 밖에서 시작하면 앞으로 평생 서울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셨네요. 그때 그 대화를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신혼집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지내기로 했냐고, 어디서 시작할 거냐고 하셔서 원래 계획한 대로 경기권에서 알아본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지내시는 집을 팔아서 결혼 자금에 보태주시겠다며
서울에다가 집을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이미 지인을 통해 부동산에 집을 내놨다고 서울에서 신혼집을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께서 저랑 예비 장모님 대화를 들으신 것 같았어요. 갑자기 서울에서 신혼집을 차리라고 하시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음날 여자친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경기권에 있는 집에서 시작하자고 했어요. 예비 장모님께서는 중간에서 잘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전까지 저랑 부동산 다니며 즐겁게 집을 알아보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면서 싫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 말도 맞는 말이라고 힘들더라도 부모님 도움을 좀 받고 서울에서 시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씩 원래 계획이 다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소박하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거의 모든 예비 부부가 다 비슷할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디서 사는 게 뭐가 중요하겠나요? 직장 다니기에 힘들지만 않으면 그만이죠. 근데 막상 결혼을 준비하면 그게 다 바뀝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작은 소박했습니다. 예식장도 가성비 좋은 곳을 찾았고 예복이면 촬영까지 처음 시작은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바뀌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신혼집까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며칠 뒤 제가 좀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원래는 예비 신부와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야근이 잡혔다면서 미뤄진 바람에 시간이 붕 떠버렸거든요. 편의점에 들렸다가 집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1208호 이렇게 부르는데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러자 어떤 아저씨가 저를 향해 달려오시더니 저보고 1208호 아들이 맞냐고 물어보셨어요. 자세히 보니 제가 아는 아저씨였어요. 그 아저씨도 저희 동네에서 오랫동안 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셨고 저희 아버지와 평소에 친분이 두터우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사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결혼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니 이번에 장가 간다면서 길에 지나가는 건 몇 번 봤었는데 그 아가씨랑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맞다고 이번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저보고 잠깐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하자고 저를 붙잡는데 그 손에 이끌려 부동산 안으로 들어갔고 영문도 모른 채 테이블에 앉았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자꾸 예비 신부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시더니 갑자기 사진이나 좀 구경하자며 막무가내로 부탁하시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와 친분이 있으시니 저도 최대한 공손하게 해야 했고요. 그래서 휴대폰에 있던 예비 신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보시더니 저보고 혹시 장모님 사진도 갖고 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저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결혼할 때는 그 부모를 봐야 한다고 보자고 하셔서 그때 제가 한창 예비 장모님 때문에 속 썩어 있던 상황이라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사진을 보여달라고 재촉하실 때는 너스레를 떨고 웃기도 하시더니 제가 막상 예비 장모님 사진을 메신저에서 찾아서 보여드리자 갑자기 그 아저씨 표정이 싹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는데 너무 황당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아저씨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자 그 아저씨는 알긴 뭘 알아. 사진 봤으니까 됐지 뭐. 결혼 잘하고 축하하고 예식장에서 보자고 하면 말을 끊어버리시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제가 아저씨에게 가서 그랬어요. 말씀을 하시라고. 갑자기 표정이 저렇게 변하시는데 찜찜해서 어떻게 결혼식장에 들어가겠냐고 했습니다. 정 말씀하기 싫으시면 지금 당장 저희 아버지 이쪽으로 나오시라고 연락드린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아저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말리시더니 한참 동안 혼자 망설이시다가 말을 꺼내셨는데 그때 장모님이 부동산에 왔다 가셨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친구분들 몇 분과 함께 오셨다가 간 것 같았어요. 솔직히 기분 나빴습니다. 새로 살 집을 알아보러 오신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을 시세가 얼마인지 굳이 동네까지 찾아와서 저러시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진 않았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부동산의 친구분들과 함께 오셔서는 저희 결혼 준비하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부동산에서 하셨나 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아저씨도
저희 장모님이 아닌가 싶어서 저를 불러다가 사진까지 보셨던 거였고요. 대체 부동산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저씨에게 계속 여쭤봤지만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별 이야기 아니라면서 말끝을 흐리시는데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찜찜했네요. 그래서 다음날 예비 신부를 만났을 때 알아보기로 했어요. 결혼 전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다가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회사에 급히 전화할 일이 있는데 건전지가 다 닳아서 전화하다 끊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자 예비 신부는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기를 저에게 빌려줬고 그걸 들고 밖으로 나와서 휴대폰 메신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비 장모님과 예비 신부가 나눈 대화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요. 최근까지 연락을 해서 그런지 바로 윗줄에 있더군요. 화장실에 들어가 메시지 한 줄 한 줄 읽어보는데 점점 위로 올려볼수록 심장이 내려앉았네요. 저희 집 시세까지 다 조사하시고는 얼마까지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좋은 집으로 알아보라며 코치까지 해주시더군요. 더 위로 올려서 읽어보니 돈 없는 남자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한다고 쓰여 있었고요.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라서 찬물에 세수까지 하고 다시 여자친구에게 갔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건네주자 알아본 집이 있다며 저에게 아파트 사진을 보여주는데 도저히 거기에 함께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회사에서 급히 찾는다고 둘러대고는 마치 도망치듯 그 음식점에서 뛰어나왔어요. 그리고는 차를 몰아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가게를 열고 계시더군요. 들어가자마자 그 아저씨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예비 장모님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우리 집 욕을 했냐고, 우리 부모님 흉을 봤냐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는 자기가 괜한 말을 했다면서 별 이야기 아니라고 또 둘러대는데 제가 이미 예비 장모님과 예비 신부가 나눈 메시지까지 다 읽어보고 오는 길이라고 어느 정도 다 알고 왔으니 제발 속 시원히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가 털썩 앉으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줬어요. 저에겐 최대한 순화시켜서 말씀하셨는데 메시지에서 읽은 내용과 합쳐서 생각해보니 어떤 말을 어떻게 했는지 알겠더군요.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장가 보낼 준비도 하지 않고 뭐하고 살았냐며 그날 함께 온 친구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다네요. 저렇게 부모 욕먹이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제가 결혼을 하겠나요? 당연히 다 그만뒀습니다. 다음날 예비 신부에게 이야기해줬어요.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그러자 예비 신부가 불같이 화를 냈고 얼마 뒤 예비 장모님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집 앞이라고 당장 나와서 직접 얼굴 보고 말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바로 내려갔어요. 못 볼 이유는 없죠. 밖에는 예비 신부와 예비 장모님이 서 있었고요. 왜 갑자기 결혼을 다시 생각하냐고 신혼집 때문에 결혼까지 포기할 정도냐며 저를 또 긁기 시작하는데 제가 웬만하면 좋게 끝내려고 했거든요. 그래도 어른이잖아요. 그냥 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지내신 지 20년이 넘으셨는데 근처 사람들하고 10년, 20년 얼굴 보며 지내셔서 다들 친하신데 무슨 생각으로 우리 동네까지 찾아와서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셨냐고 했습니다. 그때 동네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몽땅 다 알고 있으니까 신혼집이 문제가 아니라 정내미가 떨어져서 결혼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냐며 생사를 담는다고 난리도 아니셨고요. 메신저에서 본 내용부터 부동산에서 나눈 대화까지 원하시는 대로 얼굴 앞에서 하나하나 다 읊어드리자 점점 표정이 굳기 시작하시더니 나중에는 예비 신부가 먼저 자기 엄마를 데리고 돌아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입 조심하시라고. 자기 부모 욕하는 집안 여자랑 같이 살 남자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부모님께는 대충 성격 문제로 파혼했다고 했어요. 근데 제 속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지 저에게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파혼 이후로 다른 건 있고 일만 했고요. 주변에서 왜 파혼했냐, 무슨 일이 있었냐 묻는데 그냥 성격 차이라고만 말하고 말았습니다. 가끔씩 부동산 앞을 지나칠 때마다 그 아저씨가 저를 애절하게 쳐다보시는데 저번에 한 번은 제가 먼저 들어가서 인사드렸어요. 너무 마음 쓰지 마시라고. 남의 혼사를 막으신 게 아니라
제 인생을 구해주신 분이라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더 밝게 웃어드렸어요. 그래서 늘 부동산 앞을 지나칠 때면 더 자주 웃게 되네요. 원래 전 늦가기 인생이었고요. 남들보다 좀 늦게 결혼한다고 해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인연을 기다리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